3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아침에 막히는 출근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미선 씨는 회사로 곧장 가려던 중 차에 기름이 떨어져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잠깐만. 큰일 났어. 안 돼. 도망가. 그곳에서 주유소 직원의 목소리를 듣자 김미선 씨는 마음 위에 무거운 바위를 올려놓은 듯 동공이 흔들리고 입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서는 안 될 목소리라도 들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김미선 씨의 사연입니다. 김미선 씨, 그녀는 지금 대기업 임원입니다. 화려한 경력과 높은 연봉,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죠. 10년 전 그녀는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 최백진 씨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당신은 내 발목을 잡는다는 말을 남기고 말이죠. 그때 최백진 씨는 작은 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삶이었죠. 하지만 김미선 씨에게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으니까요. 승진 기회가 왔고 해외 발령도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꾸 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아이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 말이 김미선 씨에게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차갑게, 단호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죠.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김미선 씨의 예상대로 그녀는 성공했습니다. 임원 자리에 올랐고 고급 아파트에 살며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SNS에는 해외 출장 사진이 가득하죠. 하지만 밤이 되면 텅 빈 집에서 혼자 와인잔을 기울입니다. 성공은 했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그 공허함이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주유소 직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김미선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 10년 전 매일 아침 다녀와 조심해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최백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김미선 씨는 차 안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거울을 통해 주유소 직원을 봤습니다. 남색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다른 차에 기름을 넣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이 남편과 비슷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일 리 없어 김미선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없다는 것을요. 주유가 끝나고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카드 결제하시겠습니까? 김미선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흘끗 봤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그냥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직원은 카드를 받아 결제기에 넣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김미선 씨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주유소를 벗어나자마자 차를 세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요. 백미러로 주유소를 다시 봤습니다. 그 직원이 다른 차량 앞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자신과 주유소 직원으로 일하는 전 남편. 이 기묘한 대조가 김미선 씨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회의 내내 김미선 씨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김미선 씨는 며칠 동안 그 주유소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출근길에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갔죠.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자꾸 그곳으로 끌렸습니다. 일주일 후 김미선 씨는 결국 다시 그 주유소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기름을 넣을 필요도 없었는데 말이죠. 차를 세우고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사는 척하면서 주유소 직원들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의 주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만 일하고 있었죠. 혹시 여기 최백진 씨라는 분 계세요? 김미선 씨는 계산대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젊은 알바생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최백진? 아, 최 대리님 말씀이세요? 오늘 쉬는 날이에요. 김미선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최백진 씨, 한때 자신의 남편이었던 사람이 이곳에서 주유소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 출근하세요? 내일 오후 2시부터요. 김미선 씨는 커피값을 치르고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10년 전 헤어질 때 최백진 씨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김미선 씨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주유소 직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오후 김미선 씨는 회사 미팅을 일부러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쯤 그 주유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주유구를 열고 기다렸죠.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어치 넣어드릴까요? 김미선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백진 씨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거칠어 보였죠.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착했습니다. 최백진 씨도 김미선 씨를 봤습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주유기 노즐이 살짝 흔들렸죠. 미선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미선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주유소 한가운데서 10년 만에 마주친 두 사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득 채워주세요. 김미선 씨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최백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유를 시작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주유가 끝났습니다. 최백진 씨가 카드 단말기를 들고 왔습니다. 6만 5천 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무덤덤했습니다. 감정을 숨기려는 게 느껴졌죠. 김미선 씨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최백진 씨가 움찔했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영수증을 건넬 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지내셨나 보네요. 좋은 차 타시고. 그 말에는 비난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죠. 그런데 그게 더 가슴 아팠습니다. 김미선 씨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최백진 씨를 봤습니다. 그는 다음 차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없던 모습이었죠. 김미선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김미선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죠. 성공을 위해 버렸던 사람이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김미선 씨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미선 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출근길마다 그 주유소가 눈에 밟혔습니다. 회의 중에도 최백진 씨의 구분 등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김미선 씨는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고급 레스토랑 대신 허름한 백반집을 선택했죠. 왜 그랬는지 본인도 잘 모르겠습니다. 식당 안은 점심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김미선 씨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옆 테이블 대화가 들렸습니다.
아, 주유소 최 대리 말이야? 그 사람 진짜 불쌍해. 김미선 씨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몰라. 몇 년 전에 카페 하다가 완전 망했잖아. 빚만 몇천 떨어졌다던데. 김미선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숨소리를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헐, 그래서 주유소에서 일하는 거야? 응, 거기다 전 와이프가 바람 피워서 이혼했대. 완전 차였지. 뭐 김미선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바람? 자신은 바람을 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성공을 선택했을 뿐인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전 와이프가 이혼하면서 애 하나 낳고 갔대. 근데 그게 최 대리 애인지도 모른데 김미선 씨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애? 무슨 애? 헐 대박. 그럼 최 대리가 혼자 애 키운 거야? 아니, 그 애는 전 와이프가 데려갔다던데. 근데 양육비는 최 대리가 계속 보냈대. 자기 애인지도 모르는데 포크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김미선 씨는 테이블을 꽉 잡았습니다. 미쳤네. 그럼 카페 망한 것도 양육비 때문이야? 그렇지 뭐. 매달 돈 보내느라 카페 투자를 못했대. 결국 장사 안 돼서 문 닫고 빚만 남았지. 김미선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 양육비? 자신은 아이를 가진 적이 없는데요. 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착하긴 해. 지금도 매달 꼬박꼬박 양육비 보낸대. 주유소 월급 쪽에서 에이, 바보 아냐? 자기 애도 아닐 수 있는데 그러게. 근데 DNA 검사는 안 했대. 전 와이프가 자기 애라고 하니까 그냥 믿는데 김미선 씨는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계산을 하고 급히 식당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최백진 씨의 번호는 진작에 지웠지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잊지 못했던 번호였죠. 하지만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김미선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이, 양육비, 카페 망한 거?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김미선 씨는 다시 그 식당에 갔습니다. 혹시 더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같은 자리에 앉아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최백진 씨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손님, 여기 처음 오셨어요? 아, 네. 어제도 왔었는데요. 아, 맞다. 구석 자리에 앉으셨던 분. 근처 회사 다니세요? 김미선 씨는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단골 중에 주유소 직원 있는데 그분도 여기 자주 와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김미선 씨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누구요? 최백진 씨라고. 정말 착한 사람인데. 인생이 왜 그렇게 꼬였는지 모르겠어요. 김미선 씨는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식당을 나왔죠.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선 씨는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김미선 씨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미칠 것 같았죠. 머릿속에서 계속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가 정말 있는 건가? 왜 자신은 몰랐던 건가? 최백진 씨는 왜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 건가? 그날 저녁 김미선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주유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오후 9시쯤 도착했죠. 주유소는 한산했습니다. 최백진 씨가 편의점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김미선 씨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울렸죠. 최백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자루를 든 채로 멈췄습니다. 미선 씨,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미선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최백진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의점 옆 작은 휴게 공간으로 안내했죠. 둘은 플라스틱 의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김미선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떻게 지내요? 보시다시피요. 주유소에서 일합니다. 최백진 씨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죠. 카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질문에 최백진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망했어요. 3년 전에 왜요? 장사 잘 되고 있었잖아요. 돈이 부족했죠. 투자를 못해서 경쟁력을 잃었어요. 김미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양육비 때문이라던데. 그게 사실이에요? 최백진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대체 무슨 아이 얘기예요? 우리 사이에 아이는 없었잖아요. 당신 아이 아니에요. 최백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미선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누구 아이인데요? 제 전 여자친구 아이예요. 당신 떠나고 나서 잠깐 만났던 사람이 있었어요. 김미선 씨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임신했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제 아이라고요. 확인은 했어요? 아니요. 최백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DNA 검사하면 되잖아요. 하기 싫었어요. 만약 제 아이가 아니라면.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아이한테 상처가 될까봐 무서웠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김미선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착했습니다. 어리석을 정도로요. 그래서 매달 양육비를 보낸 거예요? 네, 제 아이일 수도 있으니까요. 책임져야죠. 그것 때문에 카페를 망친 거예요? 최백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쓸쓸하게 웃었죠. 김미선 씨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은 성공을 위해 이 사람을 버렸습니다. 냉정하게, 단호하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아이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위해 인생을 망쳤습니다. 바보 같아요. 정말 김미선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알아요. 최백진 씨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이미 시작한 일인데요. 김미선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미안해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최백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당신이 미안할 건 없어요. 제가 당신을 버렸잖아요. 당신 선택이었어요. 존중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게 더 가슴 아팠습니다. 김미선 씨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 갈게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최백진 씨도 일어나 배웅했습니다. 김미선 씨가 차에 타려는데 그가 불렀습니다. 미선 씨, 네. 성공하셨으니 행복하시죠? 김미선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차 문을 닫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최백진 씨를 봤습니다. 그는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처럼요. 김미선 씨는 주유소를 빠져나오자마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성공한 이후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김미선 씨는 며칠 동안 최백진 씨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식사 중에도 심지어 잠잘 때도요.
그의 담담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성공하셨으니 행복하시죠? 그 질문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김미선 씨는 행복한가요? 성공했지만 공허합니다. 돈은 많지만 외롭습니다. 지위는 높지만 따뜻함이 없습니다. 일주일 후 김미선 씨는 다시 주유소에 갔습니다. 이번엔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최백진 씨가 말한 아이에 대해 더 알아야 했죠. 주유소에 도착했을 때 최백진 씨는 편의점에 있었습니다. 재고를 정리하고 있더군요. 김미선 씨가 다가가자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선 씨, 또 오셨네요. 네, 할 말이 있어서요. 최백진 씨는 재고 정리를 멈추고 김미선 씨를 바라봤습니다. 뭔데요? 그 아이. 몇 살이에요? 최백진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올해 10살이요. 김미선 씨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최백진 씨를 떠났습니다. 그 직후에 그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했죠. 그리고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요.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이름이 뭐예요? 왜 그걸 물어요? 최백진 씨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민준이요. 최민준 김미선 씨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최민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사진 있어요? 최백진 씨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줬죠. 김미선 씨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10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눈이 초승달 모양이었죠. 최백진 씨와 똑 닮았습니다. 김미선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최백진 씨 아이일까요? 아니면 다른 남자의 아이일까요? 닮았네요. 당신하고 김미선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려요. 닮았지만 확신할 수 없어요. 최백진 씨가 핸드폰을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검사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DNA 검사요. 싫어요. 최백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결과가 무섭거든요. 만약 제 아이가 아니라면 양육비를 끊어야 하잖아요. 당연하죠. 당신 아이도 아닌데. 근데 민준이는 어떡해요? 그 애는 저를 아빠라고 생각하는데 김미선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백진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재혼했어요. 새 남편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은 민준이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요? 제가 양육비를 끊으면 민준이가 힘들어질 거예요. 새아빠한테 미움받고 엄마한테도 짐이 되고 김미선 씨는 최백진 씨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아이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인생은 어떡하고요? 그렇게 살 거예요? 이미 10년을 보냈어요. 이제 와서 멈출 수 없어요. 김미선 씨는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착한 걸까요? 왜 자기 자신은 생각하지 않는 걸까요? 민준이 맞나요? 김미선 씨가 물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요. 전 여자친구가 허락할 때만 그 애가 당신을 좋아해요? 최백진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어색해하긴 해요. 왜요? 자주 못 보니까요. 그리고 저는 가난하잖아요. 좋은 선물도 못 사주고 김미선 씨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이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위해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를 어색해합니다. 당신 정말 바보예요. 김미선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또 그 소리예요? 최백진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바보 같다고 김미선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최백진 씨는 너무 착했고
김미선 씨는 그게 답답했습니다. 저 갈게요. 김미선 씨가 일어섰습니다. 또 올 거예요? 최백진 씨가 물었습니다. 김미선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유소를 빠져나왔죠. 차 안에서 김미선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떠날 때 최백진 씨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선아, 성공해. 그게 내 꿈이잖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응원했죠. 그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착하고 여전히 바보 같습니다. 김미선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죠. 최백진 씨가 말한 전 여자친구, 그리고 아이 민준이. 이 모든 게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김미선 씨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있었으니까요. 최백진 씨 전 여자친구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최민준이라는 아이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세요. 일주일 후 보고서가 왔습니다. 김미선 씨는 회사 사무실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보고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이름은 박소영. 현재 재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민준이와 재혼 후 낳은 딸 하나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내용. DNA 검사 결과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탐정이 몰래 최백진 씨와 민준이의 샘플을 구했던 겁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99.9% 일치. 최민준이는 최백진 씨의 친아들이 맞았습니다. 김미선 씨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죠. 최백진 씨는 10년 동안 자기 아들을 키운 겁니다. 하지만 확신하지 못한 채로요. DNA 검사를 두려워하면서요. 그리고 박소영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최백진 씨가 착한 사람이라는 걸요. 확인하지 않아도 양육비를 보낼 거라는 걸요. 김미선 씨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여자는 최백진 씨를 이용한 겁니다. 착한 마음을 악용한 거죠. 당장 주유소로 달려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최백진 씨는 주유기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백진 씨. 김미선 씨가 차에서 내려 소리쳤습니다. 최백진 씨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미선 씨, 무슨 일이에요? 김미선 씨는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요. 최백진 씨가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죠.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DNA 검사 결과예요. 민준이는 당신 아들이에요. 최백진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가 바닥에 떨어졌죠. 어떻게 이런 걸. 사설 탐정 고용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최백진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고개를 떨궜죠. 정말 내 아들이었구나.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0년 만에 확신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김미선 씨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채로요. 당신은 10년 동안 당신 아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확신하지 못했죠. 네. 무서웠어요. 만약 아니라면. 하지만 맞았어요. 민준이는 당신 아들이에요. 최백진 씨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게 분명했죠. 김미선 씨는 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를 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김미선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백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박소영한테 얘기해야죠. 당신이 진짜 아빠라는 걸 확인했다고 그럼. 그럼 민준이는 어떡해요? 당신이 데려와야죠. 최백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전 가난해요.
주유소 월급으로 애를 키울 수 없어요. 돈은 제가 도와줄게요. 김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최백진 씨가 놀라 김미선 씨를 봤습니다. 왜요? 왜 저를 도와주려고 해요? 미안해서요. 김미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당신을 버렸잖아요. 성공하겠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혼자 고생했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김미선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했었어요. 진짜로요. 근데 성공이 더 중요했어요. 최백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후회해요. 당신을 떠난 거요. 성공은 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미선 씨. 당신을 다시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제가 버린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게 김미선 씨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최백진 씨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요, 미선 씨.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아파요. 두 사람은 주유소 바닥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죠. 형광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 불빛 아래 1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공했지만 공허하고 하나는 실패했지만 진실했습니다. 김미선 씨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최백진 씨의 아들 민준이, DNA 검사로 확인된 진실, 그리고 박소영이라는 여자. 김미선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걸 바로 잡아야 한다고요. 자신이 떠나면서 무너진 최백진 씨의 삶을 다시 세워줘야 한다고요. 며칠 후 김미선 씨는 박소영을 직접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약속을 잡았죠. 박소영은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화장이 진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갑자기 만나자고 하셔서. 박소영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최백진 씨의 전 부인입니다. 박소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더니 긴장한 표정을 지었죠. 무슨 일로 저를? 민준이 얘기하러 왔어요. 박소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민준이가 왜요? 민준이는 최백진 씨 아들 맞죠?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김미선 씨는 DNA 검사 결과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탁 놓았죠. 99.9% 일치해요. 최백진 씨 친아들이에요. 박소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죠. 어떻게 이런 걸? 당신 알고 있었죠? 민준이가 백진 씨 아들이라는 거요. 박소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궜죠. 그런데도 확인 안 하게 했죠. 백진 씨가 DNA 검사하려고 하면 막았죠?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박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혼했는데 새 남편이 민준이를 싫어해요. 양육비라도 받아야. 그래서 백진 씨를 이용한 거예요? 김미선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백진 씨가 착하다는 거 알았죠. 확인 안 해도 돈 보낼 거라는 거요. 박소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백진 씨는 당신 때문에 카페 망했어요. 빚까지 졌고요. 몰랐어요.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매달 양육비 받으면서 몰랐다고요? 김미선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이제 민준이를 백진 씨한테 보내세요. 네. 그건 당신 새 남편도 민준이 싫어한다면서요. 친아빠한테 가는 게 낫죠. 박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민준이는 저랑 살아야 해요. 왜요? 당신한테 민준이가 필요해요? 양육비 받으려고요? 아니에요. 전 진짜 민준이 사랑해요. 김미선 씨는 비웃었습니다. 사랑? 새 남편이 싫어하는데도요?
그게 사랑이에요? 박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새 남편이랑 민준이 사이에서. 그러면 선택하세요. 새 남편 아니면 아들 박소영은 울먹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죠. 김미선 씨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양육권 다툴 겁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소영을 뒤로 하고 커피숍을 나왔죠. 며칠 후 박소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이, 최백진 씨한테 보낼게요. 김미선 씨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박소영은 결국 새 남편을 선택한 겁니다. 잘 생각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양육비는 계속 받을 거예요. 민준이 친엄마니까요. 김미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까지 돈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양육비는 제가 보낼게요. 당신이요? 네, 대신 백진 씨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제가 보낸다는 거요. 박소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동의했습니다.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김미선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죠. 자신이 떠난 후 최백진 씨가 겪은 10년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려 애쓴 시간. 카페가 망하고 빚에 시달린 시간. 주유소에서 일하며 버틴 시간. 그 모든 시간 동안 자신은 뭘 했나요? 성공만 쫓았습니다. 돈을 벌고 지위를 올리고 명예를 쌓았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대체 뭘 위해 산 거지? 김미선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빗소리만 들렸죠. 일주일 후 민준이가 최백진 씨에게 왔습니다. 김미선 씨는 그날 주유소에 함께 있었죠. 박소영이 민준이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민준이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10살 아이치고는 표정이 어두웠죠. 최백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를 맞았습니다. 민준아.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박소영이 최백진 씨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양육권 이전 서류예요. 사인했어요. 최백진 씨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소영 씨,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제가 잘할 자신이 없어요. 박소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준이를 내려다봤죠. 민준아, 엄마 미안해. 아빠랑 잘 지내야 해. 민준이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소영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사라졌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 서서 엄마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죠. 최백진 씨가 민준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잘 챙겨줄게. 배고프지?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민준이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김미선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10살 아이가 엄마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새 아빠한테 미움받아서요. 이제 거의 낯선 친아빠와 살아야 합니다. 김미선 씨가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나는 아저씨 친구야. 이모라고 불러도 돼. 민준이가 김미선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배고프면 치킨 시켜줄게. 좋아해? 민준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반응을 보인 겁니다. 김미선 씨는 치킨을 시켰습니다. 주유소 휴게실에서 셋이 둘러앉아 먹었죠. 최백진 씨는 민준이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죠. 민준아, 학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김미선 씨가 최백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전학시켜야죠. 이 근처로요. 집은요?
제 원룸에서 같이 살아야죠. 김미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룸에서 둘이 살 수 없어요. 제대로 된 집 구해야죠. 돈이 없는데요. 제가 도와줄게요. 최백진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 돼요, 미선 씨. 이미 충분히 도와줬어요. 아니에요. 이건 제 책임이에요. 무슨 책임이에요? 제가 당신을 버렸잖아요. 그때 제가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최백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미선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준이한테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요. 방 2개짜리 집이 필요해요. 하지만 제발 받아들여요. 제가 속죄하고 싶어요. 최백진 씨는 김미선 씨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봤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미선 씨. 며칠 후 김미선 씨는 작지만 깨끗한 투룸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주유소에서 가까운 곳이었죠. 가구도 새로 샀습니다. 민준이 방에는 책상과 침대를 놓았습니다. 최백진 씨가 이사 오는 날 김미선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짐을 나르고 정리하는 걸 도왔죠. 민준이는 자기 방을 둘러봤습니다. 처음으로 자기만의 공간을 가진 겁니다. 좋아, 민준아? 김미선 씨가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모. 김미선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를 처음 들은 겁니다.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죠. 최백진 씨도 감동했습니다. 민준이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말을 건 겁니다. 그날 저녁 3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미선 씨가 요리를 했죠. 오랜만에 주방에 선 겁니다. 평소 배달 음식만 먹었거든요. 밥을 먹으면서 최백진 씨가 조심스럽게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학교 가기 싫으면 조금 쉬어도 돼.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교 가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게 슬프지 않아? 괜찮아요. 친구 없었어요. 최백진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준이는 친구도 없이 외롭게 지냈던 겁니다. 김미선 씨가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새 학교 가면 친구 많이 사귈 수 있을 거야. 민준이가 김미선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작게 웃었죠. 그날 밤 김미선 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이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는 엄마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새 아빠에게 미움받았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김미선 씨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성공했지만 웃지 못했습니다. 돈은 많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체 뭘 놓친 거지? 그 질문에 이제는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김미선 씨는 거의 매일 최백진 씨네 집에 들렀습니다. 저녁 식사를 챙겨주기도 하고 민준이 숙제를 도와주기도 했죠. 처음에는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민준이와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웠습니다. 최백진 씨와 대화하는 게 편안했습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게 점점 싫어졌죠.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선 씨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죠. 이모,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어디 볼까?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김미선 씨가 설명해 줬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숙제를 다 끝내고 민준이가 김미선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이모는 왜 매일 와요? 이모가 너 보고 싶어서. 저도 이모 보고 싶어요. 민준이의 솔직한 대답에 김미선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민준아. 이모, 우리 엄마 돼요?
김미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어본 겁니다. 민준아, 친구들은 다 엄마 있는데 저만 없어요. 김미선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백진 씨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민준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왜요? 이모 좋은데 민준이가 순수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최백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김미선 씨를 쳐다봤죠. 김미선 씨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준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모는 맨날 와요. 밥도 해주고 숙제도 도와줘요. 엄마 같아요. 최백진 씨가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민준아, 이모는 바쁜 사람이야. 맨날 올 수 없어. 왜요? 이모는 회사 다니잖아. 중요한 일 하시는 분이야. 민준이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미선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김미선 씨가 민준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모가 생각해 볼게. 약속할게.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응, 정말이야. 민준이가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김미선 씨를 안았죠. 작은 몸이 김미선 씨 품에 쏙 들어왔습니다. 김미선 씨는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그날 밤 민준이를 재우고 김미선 씨와 최백진 씨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미선 씨. 민준이가 버릇없이 굴었어요. 최백진 씨가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민준이는 그냥 솔직한 거예요. 하지만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김미선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요? 오히려 기뻤어요. 최백진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미선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성공만 좇았어요. 돈 벌고 지위 올리고 명예 쌓고 그래서 성공하셨잖아요. 네, 성공했죠. 근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텅 빈 집에 혼자 있으면 공허했어요. 최백진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오면 달라요. 민준이 숙제 도와주고 밥 해주고 당신이랑 얘기하고 미선 씨. 이게 행복인 것 같아요. 제가 놓친 게 이거였어요. 김미선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백진 씨가 조심스럽게 김미선 씨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 씨,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그럼. 최백진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용기를 내려는 것 같았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김미선 씨는 최백진 씨를 봤습니다. 10년 전에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착한 사람이었죠. 저 같은 사람 받아줄 수 있어요? 김미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인데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당신이 중요하죠. 지금의 저는. 지금의 당신은 민준이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고요. 최백진 씨가 김미선 씨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김미선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최백진 씨가 김미선 씨를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따뜻하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김미선 씨는 회사를 그만두지는 않았지만 근무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임원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나 부서장으로 내려왔죠. 연봉은 줄었지만 시간은 늘었습니다. 저녁에는 최백진 씨네 집에 갔습니다. 민준이와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함께 있었죠. 주말에는 셋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에 가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가족처럼요. 민준이는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표정도 밝아졌죠.
선생님은 민준이가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셋이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러요. 민준이가 카트를 밀고 앞장섰습니다. 김미선 씨와 최백진 씨는 뒤에서 따라갔죠. 이모, 이거 사요. 민준이가 과자를 들고 왔습니다. 민준아, 과자는 하나만 에이, 두 개만요. 민준이가 애교를 부렸습니다. 김미선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백진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너무 사주지 마요. 버릇 없어져요. 괜찮아요. 가끔은 괜찮죠. 김미선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마트에서 누군가 김미선 씨를 알아봤습니다. 김미선 이사님 아니세요? 회사 동료였습니다. 김미선 씨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인사했죠. 아, 네. 안녕하세요. 동료는 최백진 씨와 민준이를 봤습니다. 가족이세요? 김미선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최백진 씨를 쳐다봤죠. 최백진 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백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남편분이시군요. 김미선 씨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죠. 동료가 가고 난 후 최백진 씨가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부인 안 하셔서 괜찮아요. 사실이 될 거잖아요. 김미선 씨가 최백진 씨를 봤습니다. 최백진 씨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청혼하는 게 좋겠네요. 지금요? 여기서요? 아니요, 제대로 할게요. 민준이도 함께요. 김미선 씨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미선 씨가 요리를 했습니다. 최백진 씨가 설거지를 했죠. 민준이는 거실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했죠. 식사 후 민준이가 김미선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모, 응?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김미선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그래, 민준아. 엄마라고 불러. 민준이가 김미선 씨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준아, 최백진 씨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셋이 함께 껴안았죠. 그 순간 김미선 씨는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는 걸요. 진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라는 걸요. 10년 전 그녀는 성공을 위해 모든 걸 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았습니다. 며칠 후 최백진 씨가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민준이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죠. 엄마, 아빠랑 결혼해줘요. 김미선 씨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그래, 할게. 최백진 씨가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비싼 반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빛났죠. 셋은 다시 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을 겁니다. 10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김미선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죠. 성공을 줬다가 행복을 잃었던 그녀가 다시 행복을 찾았습니다. 비록 돌아온 길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요. 그게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김미선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최백진 씨, 민준이와 함께하는 인생이요. 완벽하지 않지만 따뜻한 인생. 화려하지 않지만 행복한 인생. 그게 바로 김미선 씨가 찾던 것이었습니다.